안녕하세요. 통통 튀는 차통의 김지영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요, 좀 기존의 주행 리뷰와는 달리 카시어링 차를 이용한 또 한번 시승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고 있는 차량은 뭐 딱 봐도 더뉴 그랜저라는 걸 알 수 있고요. 제가 있는 위치는 이 발산 쪽 지하 주차장입니다.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고요. 오늘 날짜는 2월 13일이고요. 설 연휴 이렇게 차례를 지내고 주행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승을 시작해서요, 또 목적지인 또 안성 부근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차량에 탑승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예전에 3.3 모델을 시승한 적이 있었는데요, 그때는 이제 거의 풀옵션이었는데 킬로그래피 트림에, 지금 보시면 그 계기판이 12.3인치 풀 LED가 아니라 4.2인치 클러스가 있는 그런 거고요. 이쪽 부분도 이제 좀 멋진 그 이제 터치식 공조 그게 아니라 좀 한 단계 아래 그런 게 좀 또 탑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다시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연휴 이제 아침이다 보니까요, 뭐 이제 촬영 기자분하고 같이 이제 좀 촬영하기엔 좀 어렵고요. 저 혼자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햇살이 굉장히 좀 강하네요. 날씨는 뭐 그렇게 춥지 않고요. 약간 봄 날씨 같은데 햇살이 굉장히 좀 강하게 비쳐가지고 일단 좀 각도를 제 정면이 아니라 주행 방향 정면으로 좀 했습니다. 저는 가끔 이제 카시어링을 좀 타는데요,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좀 드라이브하고 싶을 때.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속하고 그린카 둘 다 이용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뭐 예전에 아마 카시어링 초창기에는 뭐 흡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좀 실내를 지저분하게 쓴다던가 뭐 이런저런 이슈가 많았던 것 같은데, 저는 뭐 카시어링을 이제 이용하면서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소카를 탔을 때는 이제 아반떼하고 미니를 탔었고, 그린카로 이제 뭐 K5라든가 셀터스 아니면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이제 좀 시승을 해봤는데, 굉장히 좀 깨끗하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제가 잘 걸린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전처럼 뭐 그런 문제점은 저는 좀 발견은 못 해봤고요. 예전부터 이제 좀 카시어링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차통을 찍어봐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한번 이렇게 또 실제로 좀 한번 실행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. 가끔 이제 카시어링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요, 아무래도 시승차하고는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뭐 미디어 시승 행사 같은 경우는 뭐 신차들이 이제 보통 행사장에 나오고, 뭐 최상위 트림에 풀옵션이나 풀옵션에 가까운 그런 모델들이고요. 뭐 주행거리도 뭐 1000km 이하의 정말 신차들도 많고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카시어링 같은 경우는 뭐 최전선에 있는 차량들이고요. 약간 트림이나 옵션 구성도 좀 빠질 수밖에 없고, 지금 여기 주행거리도 한 18,000km 정도 돼 있네요. 제가 아까 뭐 얘기했지만은 일단 뭐 계기판이라든가 뭐 12.3인치 풀 LED도 없고, 그렇다고 또 터치식 공조도 없고, 지금 HUD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후측방 경보나 이런 이제 거는 있는데 좀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. 예전에 제가 아반떼 한번 이제 카시어링 했을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시트 조절도 이제 전동식이 아니라 직접 이제 레버를 이제 당겨서 조절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확실히 많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고민 끝에 차종을 이제 뭐로 할까 하다가 더뉴 그랜저를 선택을 했거든요. 근데 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예전에 이제 좀 거의 구입을 이제 진지하게 검토했었고요. 이제 실제로 이제 계약을 했다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취소를 했었는데, 그때 생각도 좀 많이 나고, 그러니까 좀 이왕 카시어링을 탄다면은 그냥 저한테도 좀 의미가 있고 좀 관심 있는 모델을 타면 좋지 않을까. 어차피 제가 이제 그 비용을 쓴다면은 제가 좀 만족을 위해서도 고려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해서 타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아까 저 계기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, 주행 모드를 바꿀 때 보면 이제 원래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잖아요. 스포츠나 에코, 뭐 스마트 이럴 때 색상도 확확 바뀌고 그런 게 좀 멋졌는데, 여기는 보니까 그냥 글자하고 색상만 바뀌는 정도. 그게 조금 아쉽고요. 시트는 약간 좀 높은 느낌이 좀 들고요. 약간 내렸는데도 이게 조금 저한테는 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랜저가요, 작년에 14만 대 정도 팔렸잖아요. 그래서 2000
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베스트셀링카였고 또 4년 연속 10만 대가 넘게 팔렸으니까요. 그래가지고 작년은 이제 한 달에 12,000대 정도 팔린 거잖아요. 엄청난 페이스죠. 그럼 한국 GM이나 뭐 쌍용차나 르노삼성이나 이제 한 달에 한 6-7천 대 내수해서 그 그랜저 어떤 모델 하나 판매하는 게 나머지 세계사의 어떤 한 달 판매보다 더 많은 뭐 그런 상황이니까요. 정말 압도적인 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, 그랜저가 뭐 이렇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엄청난 강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 좀 생각해 보면 좀 가격 경쟁력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모델이 지금 소카에서 정확하게 좀 답변을 못 받았는데 뭐 통풍 기능 빠져있고 여러 이제 그런 기능들이 빠진 거 보면은 그냥 2.5 프리미엄으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익스클루시브나 캘리그래피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. 그러면은 이게 대략 한 3,300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3,290만 원인가 막 그럴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제 뭐 중형 세단인 뭐 소나타라든가 K5, 뭐 SM6, 뭐 말리부 이런 차들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. 그리고 이제 그랜저는 정말 엔트리 이제 그 깡통 모델이어도 웬만한 기능은 다 있고 또 옵션을 한두 개만 추가해줘도 중형 세단보다는 뭐 확실히 좋고, 뭐 중형하고 준대형하고는 좀 급 차이도 좀 나잖아요. 네임밸류도 높고 이렇다 보니까 좀 이제 그랜저로 많이 이제 쏠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특히 저는 이제 지금 이제 2.5 그랜저보다 그 전 모델 있잖아요. 2.4 모델이 진짜 좀 가성비가 엄청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저도 아까 이제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하고 이제 고민했다고 했었잖아요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소나타 하이브리드나 뭐 아니면 그랜저 2.5 킬로그래피나 4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. 그러면은 뭐 비슷한 가격이면은 뭐 그랜저 가고 싶었고요.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고, 저도 이제 당시에 시승 행사를 이제 가보고 최종 결정해야지 이 생각을 이제 했는데, 그랜저가 좋구나 해가지고.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요, 다른 자동차 기자 몇몇 분들도 막 계약을 그때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계약을 했었다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취소를 해서 좀 안타까운데, 근데 제가 이제 계약했던 모델은 글로잉 실버 색상이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지, 베이지보다 좀 진한 색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기자실이 이제 약간 일시 폐쇄가 돼 있는데, 당시에는 이제 양재동 그 현대차 본사에 이제 차량들이 전시돼 있거든요. 그럼 1층에는 뭐 신차라든가 중요한 차량들 같은 게 전시가 돼 있어요. 근데 딱 제가 그 골랐던 그 베이지 시트에 글로잉 실버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참 기자실 갈 때마다 참 보고 그랬는데,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더 뉴 그랜저는 이제 그릴이 너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색상이 조금 이제 외장 컬러는 좀 연해야 이제 좀 그게 조화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. 가뜩이나 그릴도 강한데 검정색 그러면 너무 좀 세 보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생각했던, 그때가 되게 즐겁잖아요.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보다 그 사기까지 어떤 과정도 이제 재밌잖아요. 막 고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또 알아보고. 그랜저 2.5 마력이 한 198마력이고요 3.3이 290마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90이면 더 좋겠지만은 198마력이어도 뭐 패밀리카로서는 뭐 굉장히 뭐 무난한 뭐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 이렇게 조향을 하는데 아주 가볍게 무난하게 또 조향도 되고요. 고속 안정성도 괜찮은 것 같고, 그렇습니다. 확실히 뭐 저도 좀 경험을 해봤지만은 4천만원 전후까지는 그랜저가 굉장히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. 저하고 비슷한 연배가 이제 뭐 30대 후반이나 뭐 40대 초반 뭐 이런 분들일 텐데요. 제가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그때만 해도 그랜저는 굉장히 어떤 드림카였고요. 뭐 성공의 뭐 상징이었으니까. 그리고 이제 예전에 보면 그런 CF도 있었잖아요. 뭐 성공하면 그랜저 사겠다는 90년대 CF.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뭐 예전에 뭐 그랜저의 위치를 뭐 현대차 그룹에서는 뭐 G80이나 뭐 G90이 이제 뭐 이어받았고요. 그리고 워낙에 뭐 수입차들이 이제 대중화되다 보니까 뭐 벤츠 S클래스라든가 뭐 그런 차들이 이제 과거 어떤 이제 각 그랜저 뭐 이때 이제 어떤
그런 위상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그랜저가 굉장히 좀 대중적인 이미지로 많이 넘어온 것 같고, 근데 그러면서도 또 저 같은 세대한테는 뭔가 한번 이제 다다르고 싶은 그런 하나의 목표? 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, 그래서 더 이제 그랜저가 좀 끌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. 이제 안성지역 왔고요. 하이패스 그냥 통과해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통과를 해보겠습니다.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통과를 하겠습니다. 요금 4,1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. 이렇게 결제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주행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방지턱 같은 게 있는데요. 넘어도 그렇게 큰 충격이나 막 그런 건 없고요. 이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걸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고요. 그리고 가속감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아쉽긴 한데, 뭐 그래도 뭐 이 차의 어떤 그런 특성, 뭐 패밀리카라는 걸 좀 감안했을 때는 뭐 이 정도면 무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조향도 안정적이고요. 그냥 무난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, 거의 다 이제 목적지에 와가지고요. 조금 더 쉬었다가 다시 또 시승을 하겠습니다.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. 이렇게 전면을 보시면 역시나 강렬한 그런 또 그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측면을 보시면요, 전장이 굉장히 긴데요, 무려 4990mm나 됩니다. 그래서 굉장히 크고요. 또 휠베이스도 2800이 넘어서 상당히 좀 공간성을 확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리어 램프도 일자로 이어져 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밑에 또 그랜저 또 레터링이 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색상은 화이트인데요, 이제 너무 이제 흔한 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약 100km 정도 달렸고요. 연비는 10.7로 공인연비보다 약간 좀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. 그리고 이쪽에 주유 카드가 있고요. 주유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. 그리고 아까 계기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풀 LED 아니어가지고 조금 아쉽고요. 그리고 HUD도 여기 없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내부 모습 볼 수 있고, 또 버튼식 기어 이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핸들을 보면요, 뭔가 펀칭되는 부분이 좀 없어서 약간 이건 아쉬운 것 같고요. 이쪽에 수평으로 쫙 이어진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을 주는 뭐 그런, 이쪽도 그렇고요, 그런 구성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렇게 뒷좌석을 보시면요, 굉장히 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제네시스 G70하고는 다른 그런 또 공간감을 또 선보이고요. 정말 넓습니다, 여기가. 그리고 이쪽 한번 열어보면요, 이런 식으로 USB 또 있고요. 이걸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또 컵홀더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트렁크를 보시면요, 이 H 중에 약간 윗부분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요. 역시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또 트렁크 공간도 넓은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비상등을 이렇게 켜봤는데요, 이렇게 이 부분이 약간 부등호 같은 모양인데, 이런 게 또 이렇게 점등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후진기어를 넣었는데요, 이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만 보이고요. 뭐 서라운드뷰나 뭐 이런 기능들은 없는 걸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옆에 이 부분은 이제 뭐 차량의 위험이 감지되면 이렇게 뭐 색상을 통해서 또 경고하는 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.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출발을 또 했습니다. 올해는 과연 그랜저가 5년 연속 1위를 했을지도 또 이제 좀 관심사항인데요. 우리 경쟁 모델로 이제 꼽히는 이제 K7 같은 경우 이번에 막 K8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기아자동차가 최근에 이제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모하겠다고 해서 뭐 기아라고 사명을 바꿨고요. 그리고 이제 K7의 이제 완전 변경 모델이 나올 텐데, 과연 그랜저의 아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, 뭐 이런 것도 좀 관심이 가지 않나. 제가 예전에 뒷세그먼트 차량들 뭐 이제 시승할 때 제네시스 G70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. 실제로 저도 이제 좀 고민을 했었어요. 이제 그랜저하고 이제 G70하고. 아무래도 이제 G70이 이제 좀 더 멋있고 또 스포티하고 또 스포츠성도 있고 좀 더 차별화도 좀 되는 것 같고, 그랜저는 너무 흔하니까요.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, 근데 지금 이제 G70 이번에 나온 모델은 가격대가 더 올라갔잖아요. 그래서 시작 가격이 한 4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, 그랜저가 한 3,300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가격 차이가 더 벌어졌고요. 제가 예전에 이제 더 뉴 그랜저 나오기 직전에 정말 이건 하극상 나오는 거 아니냐,
제네시스 G70보다 더 좋게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. 특히 인테리어 디자인 공개되고, 근데 저도 막상 타보니까 그랜저 인테리어가 굉장히 이제 좋기는 한데 그래도 G70이나 G80만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. 절대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도 하극상을 만들지는 않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G70을 사기에는요, 뒷좌석이 너무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. 왜냐면 뭐 제가 주로 이제 탈 차지만 뭐 가족들도 태울 수 있는 거고, 좀 활용성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랜저가 훨씬 크잖아요. 가격 차이도 있고 또 연비도 좀 이제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, 그런 걸 생각하면은 G70이 선뜻 이렇게 선택이 안 가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외부 모습이나 이제 참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정말 사고 싶은데, 뭔가 제네시스 마크도 좀 있어 보이고 현대차 마크보다는 참 여러 가지 참 저도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고요. 연휴라 그런지 이제 교통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. 오히려 좀 수월한 편인데 운전하기는. 근데 어디 좀 식사하기는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. 문을 닫은 데가 많아가지고. 하여튼 꼭 다시 이제 반납 장소까지 또 열심히 또 가야 되겠습니다. 하여튼 좀 그랜저는 뭐랄까 좀 단점을 꼽기는 좀 어려운 차인 것 같아요. 엄청 좋다 이 느낌보다는 정말 무난하면서도 어디 좀 까기는 어려운 그런 차가 아닌가 생각이 좀 됐고요. 더 뉴 그랜저는요, 인테리어는 정말 멋진데 외부는 아무리 봐서 멋지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좀 적응은 되는데요, 근데 약간 고급스럽다 이 느낌은 들지만은 멋지다 뭐 이 느낌은 아닌데, 예전에 이제 뭐 HG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그 전 모델 IG, 이 모델이 훨씬 더 좀 저는 디자인 좀 매력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는 개인 택시 하시는데 HG 300 모델이거든요. 그것도 뭐 전면 그릴이나 뭐 후면부도 굉장히 멋진 것 같고, 그 이후 모델이 이제 IG 같은 경우도 좀 뭐랄까 무난하면서도 좀 질리지 않는 이제 그런 디자인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또 인기도 많았잖아요. 근데 더 뉴 그랜저는 약간 이제 혁신과 변화를 이제 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. 근데 내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, 예전에 비해서. 확실히 근데 이제 좀 뭔가 드림카라고 할까요? 사고 싶은 차에 눈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. 자동차 기자를 하면 할수록. 근데 예전에 제가 뭐 소나타나 K5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랜저로 올라갔고, 뭐 볼보 S60이라든가 그랜저 하이브리드, 그러니까 점점 가격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, 카셔링도 가끔 이렇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한번 시승하는데 약간 젊은 이제 다른 매체 기자는 데이트할 때 카셔링을 쓴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면 잠깐 그냥 왔다 갔다 할 때, 아니면은 이제 마트 갈 때 좀 한 번에 많이 사야 되는데 차는 없고 그러니까 또 그때 이제 지금처럼 코로나19 전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좀 대량으로 좀 이제 살 때 그렇게 좀 카시어링을 이용한다라고 했었는데, 좀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또 들고요. 굳이 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좀 필요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쓰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. 확실히 이제 내비 화면은요, 크니까 아주 큼직큼직해가지고 보기가 되게 편하네요, 진짜. 그리고 이제 좀 버튼식 기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다이얼보다, 물론 이제 그냥 이제 일반적인 기어도 좋은데 그냥 버튼식이 좀 더 좀 깔끔한 것 같아가지고. 근데 다만 이제 전진 후진, 특히 주차할 때 조금 이제 뭐랄까요, 기어 조작하는 거 묘미가 좀 없어서 그런데,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깔끔한 것 같아요. 실제로 그랜저를 봐도 아주 깔끔하거든요. 설 연휴 13일 무려 200.8km를 주행해가지고요 5시간이 걸렸습니다. 연비는 10.6으로 공인용이 살짝 좀 적게 나왔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뭐 그랜저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모델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타볼수록 좋았고요. 또 이제 그랜저에 대한 팬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는 길에 좀 많이 막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연비가 원래 좀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. 전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또 시승이었고요. 또 다음번에도 한번 또 좋은 또 그런 기획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뉴스마토 김지용이었습니다.